기술 인력 양산에 사용되는 정부 보조금 7억 원을 횡령한 사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보조금 대상 선정부터 사업비 정산 모두 허술합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과 학교급식 예산 등을 예정대로 편성해 도의회 공방이 예상됩니다. 2015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가 농업과 항노화의 만남을 주제로 개막됐습니다. 노동부가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 화재와 관련해 선박작업 전면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정부의 각종 보조금 예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취업을 늘리겠다며 시행한 직업훈련 사업에서도 보조금 횡령이 7년 동안 이뤄졌지만 사업 주관기관인 경상남도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한 대학 강의실입니다. 이곳에서는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투입된 정부 보조금만 57억 원. 그런데 이 가운데 7억 원이 빼돌려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친인척을 유령 직원으로 올리고 강사료나 교재비를 부풀려 5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교육기관 대표 47살 엄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엄 씨는 또 보조금 가운데 1억 2천만 원을 교육장을 제공한 한 대학 산학협력단의 직원 월급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억울하다는 입장. 일을 한 그분은 실제 일을 했고 그 일에서도 회계 업무나 시설 관리에 대한 업무를 실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직업훈련 업무의 비중은 미미해 본래 목적이 아닌 곳에 보조금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7년 넘게 이어지면서 주관기관인 경상남도가 여러 번 감사를 했지만 이런 횡령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서류로만 감사를 하다 보니 횡령을 밝히기에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돈이 나간 것까지는 자기들이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 돈이 예를 들어서 다른 계좌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부분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은 보조금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산학협력단 전현직 단장 4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보조금 부정 수령은 최근 6년 동안 800여 건에 이릅니다. 갖가지 수법으로 곳곳에서 보조금이 새고 있지만 감독은 허술해 나라 돈은 주인 없는 돈이라는 인식이 여전합니다. 이어서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조금으로 6억 원을 받아 지어진 막걸리 제조 공장입니다. 하지만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자기 부담금 2억 원은 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업체는 5억 원을 받아 농산물 선별기를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외국에서 기계를 수입했고 또 다른 업체는 인명구조용 무인 로봇 개발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 4억여 원을 받았지만 미국 제품을 그대로 베낀 수준이었습니다. 최종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수행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저희가 계속 붙어 있으면서 이걸 그 사람들이 계속 만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정 수령된 보조금은 신고된 것만 지난 2008년부터 800여 건, 적발 금액은 590억 원에 달합니다. 보조금 지급 기관이 집행 실태를 점검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서류로만 확인하는 데다 수사권이 없다 보니 비용 부풀리기와 되돌려받기 등은 사실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통합 관리가 되지 않아 같은 내용을 이름만 조금 바꿔 보조금을 중복 수령하기도 합니다. 현장 실사나 증빙자료 진위 여부 파악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행 개별법들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없거나 있더라도 재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조금 부정 수령액 환수를 강제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인근의 산업단지를 추진하려다 무리한 사업이라는 비난이 일자 결국 백지화했습니다. 창원시의 오락가락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연기념물 제두루미의 서식지가 위협받는다고 논란을 빚은 창원 웰컴 일반산업단지. 창원시는 경상남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까지 진행하다 돌연 사업을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낙동강유역청에서 초안이 반려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 저희도 반려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창원시 행정은 처음부터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말 민간사업 시행자의 산단 조성 투자의향서 검토 요청에 낙동강유역 환경청이 철새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지만 창원시는 계획 수립이 타당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애당초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운 곳이었지만 창원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지난 7월에도 주남저수지 옆 산남저수지에 공론화 과정 없이 낚시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가 백지화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지역은 절대적으로 보존하고 어느 지역은 어떠한 형태로 이용하고 이러한 정확한 선들이 그어져야 되는데 현재 창원시에서 이러한 계획이 없고 창원시의 일관성 없는 환경 정책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갈등만 불렀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경상남도가 누리과정과 학교 급식, 기금 폐지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부분을 내년 예산안에 그대로 편성해 도의회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내년에는 빚이 한 푼도 없는 채무 제로의 원년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7조 3,013억 원, 지난해보다 4.4%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논란은 도교육청이 경상남도에 줘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 1,444억 원. 도교육청은 편성을 거부했지만 돈은 세입 세출로 잡았습니다. 학교 급식에 경상남도는 도비 61억, 시군비 244억 원 등 30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상급식을 위한 도교육청 요구의 절반 이하여서 여전히 논란입니다. 13개 기금 1,700억 원을 폐지하고 기금 사업을 예산 사업으로 돌린 것은 관련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도의회 야권은 예산 논쟁을 예고했습니다. 반대 토론, 찬반 투표, 그다음에 하다 안 되면 이제 또 기금 같은 거는 보류안을 내는 방법도 또 생각 중이에요. 경상남도는 2013년 1조 3천억 원에 이르던 빚을 갚아왔고 내년 상반기에 1,957억 원을 끝으로 갚아 빚이 한 푼도 없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민의 소중한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경남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의 34.7%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고 서부권 대개발 등 지역균형발전 투자와 소방차, 소방대원 안전장비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첨단 농기계와 미래농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5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가 진주 종합경기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박람회 주제는 농업과 항노화의 만남입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지리산에 자생하는 약초 성분을 첨가한 기능성 화장품. 청정지역 들깨와 오가피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변신했습니다. 좋은 원료의 기술력을 갖추고 야심차게 선보이는 지역업체 제품입니다. 산청에서 나는 고유한 특산물들을 추출한 그 원재료들을 대체로 다 사용을 한 제품들이 나왔고요. 올해로 5회를 맞은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이번 박람회 주제는 경남 미래 전략산업으로 떠오른 농업과 항노화의 만남입니다. 박람회엔 중국과 네덜란드 등 30개 나라 300여 기업이 참가해 9개 주제별 전시관에서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시장 진출을 노리는 중국 농기계 농자재 기업 참가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我是第一次来晋州参加无人机博览会，我们的价格在这边很有竞争力。 4년 동안 1억 7천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했던 박람회에선 국내 농산물 수출 상담도 이어집니다. 박람회가 농민들에게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준다. 판매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농업 현장 체험학습과 산업 세미나가 함께 열리는 이번 진주 농식품 박람회는 오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미세먼지 피해가 우려되면서 이달 말부터는 시도 단위로 미세먼지 예보를 합니다. 경상남도는 그동안 영남권 5개 시도를 묶어 발표하던 미세먼지 예보가 이달 말부터는 시도별로 분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4월부터는 하루 단위 예보를 이틀 단위로 늘려 야외 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날 수 있어 내려진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 LPG 운반선 화재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면서 고용노동부가 사고 선박과 인근 선박 4척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선박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하고 회사 측 안전책임 관리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내일 오전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확인되면 안전책임 관리자를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오늘 낮 1시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5층짜리 상가 1층 통로에서 불이 났다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상가 3층과 5층 목욕탕에 있던 25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67살 최모 씨 등 연기를 마신 10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전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과 부산이 경합 중인 영남권 신공항은 제주 신공항과 무관하게 내년 6월 입지가 발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항공 수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경제적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라며 영남권 신공항은 내년 6월 입지를 발표하고 2025년을 전후해 개항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영남권 신공항은 어디에 짓는 게 가장 적합한가의 문제라며 밀양과 가덕도뿐만 아니라 10여 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호연 창원시정연구원은 창원 의료관광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사업차 창원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겨냥해 건강검진 상품이나 온천과 연계한 재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태석 중부대학교 교수는 창원시 내 의료기관의 특성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사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54살 신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